서울 강남의 밤하늘이 찢겨 나갈 듯했다. 우르릉, 쾅.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있었다.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마치 절망에 빠진 1000개의 손바닥이 이 화려한 세계로 들어오려 발버둥 치는 두드림 같았다. 후두둑, 후두두둑. 그 소리가 윤서진의 고막을 미세하게 건드렸다. 그녀는 연회장의 웅장한 붉은 원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했다. 문 너머에서는 알코올과 허위가 뒤섞인 특유의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쨍그랑거리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폐활량 부족을 감추려 일부러 크게 터뜨리는 중년 남성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들의 날카롭고 과장된 감탄사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상에서 부글거리는 수프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윤서진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반지 하나 없이 매끄럽게 관리된 손끝. 그녀는 오늘 짙은 회색의 캐시미어 코트에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터틀넥을 받쳐 입었다. 안목 없는 이들의 눈에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철 지나간 옷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오직 극소수의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만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흐르는 캐시미어의 윤기에서 로로피아나 최상급 원단의 럭셔리한 속삭임을 읽어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문 안의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하리라는 것을. 후.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호흡을 골랐다. 월가에서 늑대처럼 달려드는 공매도 세력을 상대할 때나 지금 이 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과거를 마주할 때나 심박수를 분당 60회로 유지하는 것은 사냥꾼의 기본 소양이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다. 기익. 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값비싼 향수와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묵은 담배 냄새가 뒤섞인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쳐왔다. 연회장 안은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거대한 원형 테이블 위에는 꽃과 요리가 가득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50여 명의 중년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윤서진의 등장은 즉각적인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파티장에 잘못 들어온 청소부나 길 잃은 행인처럼 입구 쪽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어이쿠. 저게 누구야? 녹슨 톱으로 나무를 켜는 듯 거칠고 기름진 목소리였다. 연회장의 소음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뚝 끊겼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탐조등처럼 일제히 윤서진에게 꽂혔다. 사람들 한가운데서 터질 듯한 셔츠 단추 위로 붉게 상기된 얼굴을 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반쯤 채워진 위스키 잔을 쥔 손이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최만식.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머리 숙은 정수리 뒤로 후퇴했고 눈 밑에는 물주머니 같은 지방이 늘어졌지만 윤서진은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알코올로 충혈된 탁한 눈동자 속에 여전히 번들거리는 약자를 짓밟으며 즐거워하던 그 잔인한 눈빛을. 다들 이것 좀 봐. 누가 왔는지 보라고. 최만식이 서커스단 원숭이를 소개하듯 과장되게 양팔을 벌렸다.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만큼 고음으로 치솟았다. 이게 우리 학교의 전설적인 여신 윤서진 아니신가? 여신이라는 단어에 짙은 조롱과 비아냥이 뚝뚝 묻어났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져나왔다. 35년 전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얼굴을 하고 교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윤서진은 모두의 투명 인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이었으니까. 윤서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또각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다. 쯧쯧쯧. 최만식이 술잔을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와 윤서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끈적한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로고 하나 없는 코트 자락에 머물렀다. 서진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꼴이 왜 이래? 여전히 빈티가 줄줄 흐르네. 최만식이 굵고 짧은 손가락으로 윤서진의 옷깃을 건드리려 했다. 윤서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몸을 살짝 들어 그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헛손질한 최만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뭐야? 아직도 그 콧대 높은 척은 못 버렸냐? 그가 트림을 꺽하자 시큼한 술 냄새가 윤서진의 코를 찔렀다. 다들 잘 봐도. 이게 우리 동창 수준이야. 나중에 미국 갔다더니 거기서 쫄딱 망해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맨 얼굴로 동창회에 기어왔네. 그가 뒤에 있는 동창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말이 맞지?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 팔자가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상갓집 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청소하러 온 아줌만 줄 알겠어. 와하하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 진짜 목걸이 하나 안 했네. 미국에 노숙자 많다던데 식당에서 접시나 닦는 거 아니야? 최 지점장님이 이제 은행 지점장인데 눈치도 없이 인사는커녕 뻣뻣하게 서 있는 것 좀 봐.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는 소음이 윤서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눈앞에서 광대짓을 하는 이 남자도 주변에서 맞장구 치는 구경꾼들도 그저 차원이 낮은 미물들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코트 주머니 속 핸드폰을 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켜. 윤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서늘한 금속성이 배어 있었다. 최만식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여자가 반항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비켜. 비켜서 어디 가려고? 여기서 서빙하는 알바생이라도 꼬시게? 그 한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35년 전 그 여름, 숨막히던 오후. 최만식의 고백을 거절한 다음 날 학교에는 윤서진이 남자 체육 선생을 꼬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다. 그 소문은 역병처럼 번져 그녀의 고교 시절을 짓밟았고 그녀는 침뱉음과 배간시 속에서 지옥 같은 3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최만식은 보란듯이 그 녹슨 칼을 꺼내 묵은 상처를 다시 쑤시고 있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최만식을 똑바로 응시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한 눈빛이었다. 최만식. 35년이 지났는데 내 입 썩은 냄새는 여전하구나. 뭐라고. 최만식이 밟힌 쥐처럼 펄쩍 뛰며 윤서진에게 바짝 다가섰다. 술 기운을 빌린 그의 기름진 얼굴이 윤서진의 코앞까지 들이밀어졌다. 이 주제 파악 못하는 년이. 나 지금 지점장이야. 은행 지점장이라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 같은 사회 밑바닥 인생은 그냥 밟아 죽일 수 있어. 그가 들고 있던 술잔을 위협적으로 치켜들었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예정 생각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최만식은 그녀에게 더 큰 모욕을 줄 도구를 찾듯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옆 테이블에 놓인 담배꽁초가 수북한 재떨이에 시선이 꽂혔다. 악한 아이디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재떨이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그 안에 회색재와 축축하게 젖은 담배꽁초들을 자신의 반쯤 남은 위스키 잔에 털어넣었다. 치익. 미세한 소리와 함께 회색재가 호박색 술 위로 둥둥 떠올랐고 더러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꽁초들이 둥둥 떠다니며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자, 서진아. 최만식이 흙탕물처럼 변한 술잔을 흔들며 변태적인 희열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 해야지. 이게 동창이 주는 벌주야. 이거 마시면 옛날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안 마시면? 그가 눈을 번득이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땐 예정이고 뭐고 보안 요원 불러서 쓰레기 버리듯 밖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택했다. 돈과 권력으로 얽힌 이 작은 생태계에서 곧 승진을 앞둔 은행 지점장 최만식은 포식자였다. 아무도 몰락한 윤서진을 위해 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창밖에 빗소리만이 쏴 누군가를 대신해 울부짖고 있었다. 윤서진은 코앞에 들이밀어진 담배꽁초가 둥둥 뜬 더러운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최만식의 거친 숨소리, 옆에 있던 여자가 긴장해서 침을 삼키는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카트 바퀴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곤두섰다. 이것이 굴욕의 맛이었다. 35년 전에도 맛보았던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맛. 윤서진이 아무 말 없자 최만식은 그녀가 겁에 질렸다고 착각했다. 타인의 생사력 탈권을 쥐었다는 쾌감이 그를 들뜨게 했다. 그는 주변을 향해 떵떵거렸다. 봤지? 이게 현실이야. 내가 말이야. 지금 미국계 펀드사 투자를 유치 중인데 거기서 사인만 떨어지면 바로 본점 부행장으로 승진한다고. 그때 되면 이런 년은 그가 윤서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내 구두 닦을 자격도 없어. 마셔. 왜 안 마셔? 최만식이 술잔을 그녀의 입술에 닿을 듯이 들이밀었다. 왜, 간이 안 맞아? 내가 침이라도 좀 뱉어줄까? 윤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동자에는 최만식이 기대했던 공포나 눈물 따위는 없었다. 대신 지독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진흙탕에서 뒹구는 바퀴벌레를 내려다보는 인간의 눈빛. 분노조차 아깝다는 듯한 경멸 섞인 연민. 그 눈빛이 최만식의 얄팍하고 비대한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눈깔 안 깔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만식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얼굴에 끼얹을 기세였다. 최 지점장. 윤서진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차분하고 또렷한 음성이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갈랐다. 방금 미국 펀드사 투자를 기다린다고 했나? 최만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뭐야? 너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나 보지? 그건 미국 최대 사모펀드야. 내가 평생 구경도 못할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판이라고. 거기 아시아 지부장이 사인만 하면 난 KS 글로벌 펀드 말하는 건가? 윤서진이 말을 자르며 정확한 명칭을 뱉어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이 초라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이름이었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육중한 원목문이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쪽을 돌아보았다. 최만식의 손이 덜덜 떨리며 흙탕물 같은 술이 넘쳐 그의 비싼 구두 위로 뚝뚝 떨어졌다. 문 밖에서 양복 입은 무리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백발의 노인은 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땀범벅이 된 채 넥타이마저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초조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7, 8명의 임원들 역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달려왔다. 최만식은 백발의 노인을 보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턱이 빠질 듯 입이 벌어졌다. 행장님. 그들의 은행장. 평소엔 구름 위에 있어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그분이 지금 넋 나간 사람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연 회장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윤 회장님. 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행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울음기가 섞인 절박한 외침이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다들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최만식은 멍하니 서 있었다. 윤 회장. 그게 누구지? 행장의 시선이 인파를 훑다가 마침내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싸구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행장의 표정이 다급함에서 극도의 경외와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거의 구르다시피 달려와 멍하니 길을 막고 있던 최만식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 윤서진의 세 걸음 앞에 멈춰 서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가 부러질 듯 깊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였다. 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왕림하실 줄 모르고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뒤따라온 임원들도 군대 제식처럼 일사불란하게 허리를 숙였다. 윤 회장님께 인사 올립니다. 우렁찬 복창 소리가 연 회장의 샹들리에를 흔들었다. 쨍그랑. 최만식의 손에서 마침내 술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담배꽁초와 재가 뒤섞인 위스키가 바닥에 쏟아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더러운 흙탕물이 그의 바짓단과 공포로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 위로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입을 떡 벌린 채 삐걱거리는 목 인형처럼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담담한 표정의 윤서진.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행장도 넋이 나간 동창들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발치에 쏟아진 담배꽁초 섞인 더러운 물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들어 최만식의 일그러진 얼굴을 칼날처럼 긁고 지나갔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우르릉, 쾅. 번개의 섬광이 윤서진의 옆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여고생이 아니었다. 사냥을 끝내고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포식자 그 자체였다. 윤서진의 입술이 달싹였다. 죽음처럼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 지점장님, 이 술은 못 마시겠네요? 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얼음 칼이 되어 최만식의 뇌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다. 마실 수 없다고요. 최만식은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멍하니 되물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목 인형처럼 고개를 돌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오물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자신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은행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전원이 강제로 뽑힌 구형 텔레비전처럼 지직거리는 하얀 노이즈로 가득 찼다. 박 행장은 최만식의 혼잣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아니, 감히 발밑의 개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듯 바닥만 응시했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를 타고 흐른 식은 땀이 고급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져 검은 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 회장님. 박 행장의 목소리에는 절대 권력 앞에서만 흘러나오는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다. 인수합병 최종 서명식은 분명 다음 주였는데 이렇게 암행시차를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다면 제 목을 걸고서라도 1초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인수합병. 그 네 글자가 정막에 잠긴 연 회장의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윤서진의 몰락을 구경하려던 동창들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떡 벌어졌다. 허공에서 멈춘 술잔, 윤서진과 은행장을 오가는 눈동자들. 그들의 뇌는 이 거대한 반전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 동대문 짝퉁 옷을 입고 미국에서 접시나 닦는다던 윤서진이 은행을 샀다고. 최만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바람 빠진 풀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행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만식이 떨리는 손을 뻗어 굽신거리는 노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박 행장은 마치 역병 환자라도 닿은 것처럼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거 놓지 못해. 용수철처럼 허리를 펴고 돌아선 박 행장의 얼굴은 방금 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이 악귀 같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천둥 소리를 뚫고 연 회장을 갈랐다. 최만식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이 눈깔이 삔 멍청한 놈이. 박 행장이 최만식의 콧대 바로 앞까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튀어튄 침이 최만식의 얼굴을 뒤덮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 KS 글로벌 펀드 아시아 지부장이자 우리 은행의 새로운 주인이신 윤서진 회장님이시다. 그런데 뭐, 내까짓게 감히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최만식은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비틀거렸다. 뒤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며 식기들이 요란하게 쏟아졌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KS 글로벌 펀드. 월가를 쥐락펴락하며 수천억 달러를 움직인다는 전설적인 금융 포식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침을 튀기며 자랑했던
승진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바로 그 미국계 자본. 자신의 운명을 쥔 신이 바로 코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신을 진흙탕에 처박으려 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가 뱀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윤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삼류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수정 샹들리에 빛을 받은 그녀의 짙은 회색 코트는 더 이상 초라한 넝마가 아닌 권력을 두른 갑옷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 행장. 윤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름이 호명된 박 행장이 감전된 듯 몸을 떨더니 울상보다 더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허리를 굽혔다. 네.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당신네 은행이 자랑하는 중간 관리자의 수준입니까? 윤서진의 시선이 널브러진 최만식을 스치듯 지나갔다. 오늘의 날씨를 논하듯 건조한 말투였다. 인성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제 불찰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행장은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다급하게 외쳤다. 인사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가 뒤에 서서 하얗게 질린 임원들을 향해 핏대를 세웠다. 인사부장 어디 있어? 당장 해고 통지서 작성해. 이 멍청한 자식, 지금 이 시간부로 파면이야. 금융권의 발도 못 붙이게 매장시켜버려. 어디서 감히. 파면. 최만식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30년을 개처럼 기어서 올라온 자리였다. 온갖 멸시를 견디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겨우 따낸 지점장 타이틀이었다. 이제 부행장 달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가고 아들 유학도 보내야 하는데 끝났다. 모든 게 끝장났다. 안 됩니다. 행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만식이 엉금엉금 기어가 박 행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은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예금 유치하려고 술이 좀 과해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안 놔. 내 옷 더러워지잖아. 박 행장이 벌레를 털어내듯 그를 걷어찼다. 대굴대굴 굴은 최만식의 몸이 윤서진의 발치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검은 하이힐을 따라 시선을 올렸다. 마침내 윤서진의 싸늘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에는 복수의 희열도 승자의 오만도 없었다. 그저 끝도 없는 빙원 같은 적막한 뿐이었다. 그 차가운 눈 속에서 최만식은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존재였다. 서진아. 최만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방금 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는 역겨운 국어를 시작했다. 우리 동창이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농담이었어. 진짜 농담이었다니까. 농담. 윤서진이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나직이 반복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다. 사신이 낯을 휘두르기 직전에 짓는 미소였다. 그래, 동창인데. 내가 재정은 챙겨줘야지. 윤서진은 들고 있던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주시했다. 지익. 정적 속에서 지퍼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다.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윤서진은 가방 속에서 흉기나 서류 대신 다른 것을 꺼내 들었다. 종이띠로 단단히 묶인 돈뭉치였다.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빳빳한 신권. 신사임당의 초상이 그려진 5만원권 다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란색 지폐 뭉치가 현기증 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뭉치를 꺼냈다. 두툼한 돈다발 2개 합쳐서 1억 원. 서민에게는 거금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극히 이질적인 흉기였다. 그녀는 마치 벽돌 2장을 쥔 사람처럼 묵직하게 돈다발을 쥐었다. 또각. 그녀가 주저앉은 최만식에게 다가갔다. 구두 굽소리가 최만식의 심장을 짓밟은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최만식은 멍하니 그 돈다발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쫓아다닌 것,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방금 전 윤서진을 빈티 난다고 조롱했던 근거. 그 돈이 지금 윤서진의 손에 들려 있었다. 듣자 하니 윤서진이 최만식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요새 실적이 많이 급한가 봐. 승진하려고 미국 펀드사에 잘 보이려고 자존심까지 다 팔아먹을 정도로. 최만식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것 같으니. 윤서진이 허리를 숙여 돈다발을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우아함과 절제 따위는 순수한 물리력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묵직한 돈뭉치가 허공에 잔상을 남겼다. 붕.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이가 시릴 정도로 둔탁한 타격음이 터졌다. 퍼. 단단한 돈뭉치가 벽돌처럼 최만식의 기름진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돈을 묶고 있던 종이띠가 뺨에 닿는 순간 툭 터져버렸다. 차르르륵. 허공의 노란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수백 장의 5만 원권 지폐가 폭발하듯 흩날렸다. 그것들은 공중에서 춤을 추며 가을의 낙엽처럼 혹은 조롱의 꽃가루처럼 팔랑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최만식의 몸이 뒤로 획 젖혀졌다. 반쪽 얼굴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터져나왔다. 뇌가 흔들려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윤서진의 왼손이 날아들었다. 두 번째 돈뭉치. 퍼. 또 한 번의 굉음.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다. 종이띠가 다시 한번 끊어지며 더 많은 노란 지폐들이 광란의 춤에 합류했다. 끄악! 최만식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다. 양볼은 발효된 빵 반죽처럼 부풀어 올랐고 터진 코에서 쏟아진 선혈이 최고급 카페투가 바닥에 흩뿌려진 지폐들을 적셨다. 아팠다. 불에 댄 듯 쓰라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수치심이었다. 돈으로 맞았다.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고 갈망하던 그 돈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얻어맞은 것이다. 허공을 떠돌던 지폐들이 천천히 내려앉아 그의 몸을 덮었다. 일그러진 얼굴 위로, 피 묻은 셔츠 위로. 그는 돈 무덤에 생매장당한 광대처럼 엎드려 있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창밖의 천둥소리만이 이 처형식을 축하하듯 울려 퍼졌다. 구경꾼들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흩날리는 지폐, 바닥을 기는 최만식, 그리고 돈의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무표정한 윤서진. 그 압도적인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었다. 주먹질이나 욕설이 아닌 압도적인 힘과 상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가치로 상대를 철저히 부수어 버리는 것. 윤서진은 얼얼한 손목을 가볍게 털었다.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개처럼 널브러진 최만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이건 내 퇴직금이야. 나직한 목소리가 송곳처럼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그 돈으로 눈 좀 고치고,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동창들을 훑었다. 그 주둥이도 좀 꿰매도록 해.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굳어있는 박 행장 앞에 섰다. 박 행장. 네. 박 행장이 화들짝 놀라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대답했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비위가 상하는군요. 내일 회의 때는 불필요한 쓰레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깨끗이 치워놓겠습니다. 박 행장이 모이를 쪼는 닭처럼 고개를 조아렸다. 윤서진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바닥에 널린 지폐를 피해가지 않았다. 길을 막고 있는 최만식을 피해가지도 않았다. 그녀의 검은 하이힐이 바닥에 깔린 두툼한 돈 카페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자박. 지폐가 구두구발해서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마치 영토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드카펫을 밟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당황한 임원들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낀 덩치 큰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인파를 가르며 윤서진을 위한 길을 텄다. 선두에 선 경호팀장이 윤서진 앞으로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검은 장우산을 건넸다. 회장님, 차량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윤서진은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등 뒤에서 최만식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진아, 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아파트 대출금이 얼만데 유학가 내는 어쩌라고요. 회장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절규였다. 무릎으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으로 바뀌었다. 경호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를 제압한 것이 분명했다. 윤서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난해서 비웃음 당하고 거절했다고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던 16살 소녀였다면 저 울음소리의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죽었다. 35년 전 아기로 가득 찼던 그 여름에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던 수많은 밤들 속에 지금의 그녀는 사냥감의 시체를 돌아보지 않는 사냥꾼일 뿐이었다. 그녀는 연 회장을 빠져나와 호텔의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거대한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위선과 알코올, 그리고 돈 냄새로 진동하던 연 회장을 등 뒤로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가운 바람이 빗줄기를 머금고 불어왔다. 윤서진은 손에 든 검은 우산을 펼쳤다. 펑! 우산 펴지는 소리가 마침표를 찍듯 묵직하게 울렸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고 네온 쌓인 불빛만이 감시자의 눈처럼 번득였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입구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흰 장갑을 낀 기사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다. 윤서진은 우산을 접고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도, 울음소리도, 천둥소리도 모두 두꺼운 금속 껍질 밖으로 밀려났다. 은은한 가죽 냄새가 감도는 차 안은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회장님, 삼성동 자택으로 모실까요? 조수석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윤서진은 부드러운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코트 소매 끝을 가만히 문질렀다. 방금 돈다발을 휘두를 때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것은 권력의 감촉이었다. 동시에 지독한 고독의 감촉이기도 했다. 아니, 그녀가 눈을 뜨고 빗물에 일그러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깊은 우물 같은 눈동자였다. 회사로 가. 오늘 밤 아직 계산해야 할 장부가 많이 남았어. 검은 세단이 침묵하는 야수처럼 빗속의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붉은 미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핏빛 궤적을 길게 남기더니 이내 강남의 화려하고도 비정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우 속에서 떨고 있는 호텔과 방금 신의 기적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있을 범인들만을 남겨둔 채